이상한 일이다. 좋은 말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다들 자리를 뜬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는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난다. 자식들은 통화를 짧게 끝낸다. 친구들은 약속을 피한다. 며느리는 말수가 줄어든다.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말은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가?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미움은 피할 수 없지만 괜한 미움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괜한 미움을 사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점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 표정이 어떤지, 내 태도가 남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미움과 신뢰의 차이는 능력이나 말솜씨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태도와 기준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말했다. 사람은 집안에 화기가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화기란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조심스러운 마음이다. 미움은 대개 말과 감정이 앞설 때 생긴다.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에 금이 가게 한다. 그리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는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한 번 잘못한 실언은 사두마차로도 따라갈 수 없다고. 본인은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충고를 해줬고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좋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말해주는데 왜 못 알아듣나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면 그 마음이 말투에 배어 나온다. 그 순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공격으로 들린다. 미움은 큰 사건에서 생기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말끝에 묻어나는 불만, 얼굴에 드러나는 짜증,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미움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솔직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르다. 나이가 주는 특권은 무례해질 권리가 아니라 더 지혜롭게 말할 기회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평상시에는 감정을 내색하지 않다가 응당 간섭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때로 자기도 모르게 폭발할 수 있다고. 감정은 쌓인다.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감정을 섞지 않고 말할 줄 안다. 자기 기준을 함부로 남에게 들이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 미움은 그저 순간의 감정, 참지 못한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건 뭘까? 큰 소리치는 사람도 화내는 사람도 아니다. 바로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다. 어제는 이렇게 말하더니 오늘은 저렇게 말한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니
저 사람 앞에서는 정반대로 말한다.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다. 본인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군자를 이렇게 정의했다.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자기 안에 세운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기준이 분명하면 세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모두에게 맞추려 하지 않는다. 이 사람 비위도 맞추고 저 사람 비위도 맞추다 보면 내 기준은 사라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둘째,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는다. 기준이 없으면 늘 변명해야 한다. 왜 그랬는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변명할 필요가 없다. 셋째, 괜한 논쟁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기 기준이 없으면 남의 기준에 휘둘린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반박한다. 하지만 자기 기준이 확고하면 굳이 남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목민심서 율기편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다. 여기서 검소하다는 건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을 검소하게 한다는 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기 기준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인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일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싶어진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니 내 경험으로는 이렇더라. 하지만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그 말들을 걸러낸다. 내 경험이 항상 옳은 건 아니고 내 기준이 남에게도 맞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괜한 미움을 만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가까이 한다. 말이 적은 사람과 말을 아끼는 사람은 다르다. 말이 적은 사람은 과묵할 뿐이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쓸 말을 고른다. 특히 감정이 실린 말, 판단이 섞인 말은 쉽게 꺼내지 않는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한다. 참을성이 줄어든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참기 힘들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다. 군자는 조정에 있을 적에는 주장할 것은 명쾌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조심하는 태도는 늘 잊지 않았다. 주장은 하되 조심한다. 이게 핵심이다. 말을 하되 감정을 섞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앞서는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박자 쉰다.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하나?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렇게 한번 걸러내면 절반의 말은 사라진다. 사실 안 해도 되는 말이었던 것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충고,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되는 잘못. 말이 줄어들수록 오해도 함께 줄어든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실수가 많으면 미움도 많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진다.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망도 사라진다. 내가 해준 것을 떠올리지 않으면 서운함도 사라진다. 그러면 말도 달라진다.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말이 적은 게 아니라 헛된 말이 적다. 필요한 말은 하되 감정이 섞인 말은 하지 않는다. 미움은 종종 넘지 않아도 될 경계를 넘을 때 생긴다. 자식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지, 며느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 손주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하나하나
신경 쓰고 판단하고 조언한다.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관계가 멀어진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인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보인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미리 보인다. 그래서 참기가 힘들다. 말하고 싶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서 지혜란 모든 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실수해도 잘못 선택해도 그건 자식이 감당할 일이다. 내가 끼어들면 자식은 배울 기회를 잃는다. 그리고 나는 원망을 산다. 며느리의 살림도 며느리 몫이다. 국이 짜든 청소를 덜 하든 그건 며느리가 판단할 일이다. 아들이 불만이 없으면 시어머니가 나설 일이 아니다. 손주의 공부도 손주 부모의 몫이다. 성적이 떨어지든 학원을 안 다니든 그건 손주 부모가 걱정할 일이다. 할머니가 나서면 오히려 복잡해진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은 간하지 않으며 지난 일은 탓하지 않는다. 지나간 일은 더더욱 내 몫이 아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다. 자식이 이혼했든 사업이 망했든 그건 돌이킬 수 없다. 거기에 말을 얹으면 상처만 깊어진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후회를 더할 뿐이다.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경계를 안다. 여기까지는 내 일이고 여기부터는 남의 일이다. 이 선을 지킨다. 남의 인생을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라고 말한다. 물어보면 의견을 주되 물어보지 않으면 입을 다문다.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말을 얹지 않는다. 이미 벌어진 일, 돌이킬 수 없는 일에는 이로만 한다. 충고도 지적도 필요 없다. 자기 몫이 아닌 짐을 내려놓을 줄 안다. 자식의 고민을 내가 다 짊어지지 않는다. 며느리의 선택을 내가 다 책임지지 않는다. 각자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다. 하물며 가족의 모든 일을 내가 다 관여할 수는 없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배려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믿어주는 것이다. 며느리가 자기 방식대로 살림하도록 존중하는 것이다. 손주가 실수하며 배우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래서 모든 일에 끼어들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나를 피한다.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도 선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가 편안하다. 부담이 없다. 자식들은 마음 편히 찾아오고 며느리는 편하게 대한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연습해보자.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게 정말 내 몫인가? 아니라면 입을 다물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진다. 모든 상황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 누가 뭐라고 할 때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반박할 필요가 없다. 모든 말에 답할 이유도 없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지혜는 분명하다. 작은 말다툼에 휘말려
큰 뜻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참기 힘든 일이 많아진다. 자식들의 무례한 태도, 며느리의 건성인 대답, 손주들의 무관심. 하나하나 따지고 싶다.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 침묵을 선택한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다. 모든 것에 반응하면 나만 지친다. 감정만 상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쌓이면 결국 폭발한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자꾸 부딪히는 사람과는 만남을 줄인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줄인다. 이게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미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배려해도 누군가는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괜한 미움은 줄일 수 있다. 정약용 선생의 철학이 말하는 어른의 태도는 이렇다.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자기 기준을 조용히 지키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움을 피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미움에서 멀어진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외로운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빠서도 아니다. 어쩌면 작은 태도 하나, 말 한마디를 바꾸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감정을 걸러내고 말을 아끼고 기준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시간은 훨씬 따뜻해질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마음을 평안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좋은 지혜를 계속 나눠드리겠다.